안녕하세요. 저는 메타버스 제페토 크리에이터 씬이라고 합니다. 저는 제페토에서 여러 가지 이미지, 영상, 아이템 콘텐츠를 제작하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가 뭐고 제페토 크리에이터는 또 뭔지 궁금하시죠? 오늘 강연으로 여러분들께 메타버스와 제페토에 대한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메타버스라는 단어, 어디선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작년인 2020년부터 메타버스는 세계적인 트렌드로 급부상했습니다. 뉴스에서도, 유튜브에서도, 또 SNS에서도 메타버스라는 단어가 정말 많이 언급되고 검색량도 엄청 증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메타버스가 요즘 유행이라고 한들 그게 대체 뭔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메타버스가 무슨 뜻인지 개념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메타버스는 가상 초월을 의미하는 메타와 세계를 뜻하는 유니버스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인데요. 해석해보자면 현실을 초월한 가상의 세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메타버스는 최근에 새로 생겨난 기술이나 개념은 아닙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해보면 2000년대 초반, 싸이월드 다들 아시죠? 싸이월드에서 사람들은 미니홈피랑 캐릭터를 꾸미고 다양한 사람들과 일촌을 맺고 또 교류를 하는 등의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싸이월드가 우리나라 메타버스의 시초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 엄청 인기를 끌었던 포켓몬고, 또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이용하는 구글맵, 어스 같은 것도 메타버스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메타버스라고 불릴 수 있는 범주는 굉장히 넓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최근에 특히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은 현실의 사회, 경제, 문화활동을 가상세계에서도 동일하게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더 나아가서 현실에서는 불가능하지만 가상세계에서는 가능한 현실을 초월한 일들을 가능하도록 하는 게 바로 요즘 시대에서 주목하고 있는 메타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특징을 가진 메타버스가 2021년 가장 핫한 키워드로 떠오른 배경은 무엇일까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라면 메타버스는 원래부터 이미 있었던 건데 말이에요. 메타버스가 흥하기 시작한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코로나19의 장기화입니다. 팬데믹으로 대면 활동이 제한된 환경에서 메타버스 플랫폼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회사든 학교든 무슨 일을 할 때 줌이나 온라인 수업같이 비대면 방식을 택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또 연예인들의 공연 관람이나 학교 축제 같은 단체로 즐기는 행사는 그동안 완전히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메타버스의 온라인 공간은 실제 오프라인과 유사한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간단하게는 친구와의 만남부터 해서 회사 업무, 학교 행사, 공연까지도 메타버스에서 전부 가능합니다. 이처럼 메타버스는 대면이 어려운 환경의 답답함을 해소해주는 창구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또 다른 이유는 MZ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메타버스의 특성 때문입니다. MZ세대는 1981년에서 95년 사이에 출생한 밀레니얼 세대와 1996년에서 2010년 사이에 출생한 Z세대를 합쳐 부르는 용어인데요. 이들은 다른 세대보다 디지털 문화에 훨씬 빨리 적응하고 익숙해합니다. 왜 요즘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스마트폰이나 아이패드 만지작거리면서 놀기도 하고 부모님이 틀어준 유튜브 영상도 보고 그러잖아요. 이제 좀 더 크면 또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이런 디지털 문화를 빠르게 습득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TV, 컴퓨터보다는 스마트폰이나 유튜브, SNS 이런 것들을 더 친숙하게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관심사나 이런 것들을 남들과 공유하고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는 쪽에 흥미를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이 중에서 특히 Z세대는 상황에 따라 자기 정체성을 다르게 나타내는 마치 부캐를 여러 개 만들어서 또 다른 나를 표현하려는 특성을 보입니다. 이러한 MZ세대의 관심사는 최근 들어 메타버스로 향하고 있어요. 메타버스에서는 현실의 내가 아닌 가상의 나, 이걸 아바타라고 부르는데요. 내 아바타를 세워서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를 형성하고 다양한 사회, 경제, 문화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메타버스는 아바타를 중심으로 가상 공간에서 현실에서 보여주기 어려운 또 다른 나를 표현하는 수단이자 문화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방금까지 메타버스에서 사회, 경제, 문화 활동이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게 대체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건지 그 실제 사례들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포트나이트라는 온라인 게임이 있는데요. 이 게임 속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수인 트래비스 스캇이 공연을 펼쳤습니다. 여기에 아바타로 접속한 사람들은 함께 무대를 보고 춤을 추며 공연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점은 이 공연을 한 회에 무려 1200만 명이 관람을 했다는 겁니다. 정말 엄청난 숫자죠. 그리고 이 화려한 그래픽과 무대 구성을 보세요. 현실에서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아마 절대 불가능할 겁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K-POP 가수인 방탄소년단도 메타버스에서 공연을 개최했고요. 또 블랙핑크는 메타버스에서 가상 팬사인회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이 팬사인회는 현실이었다면 블랙핑크 멤버들이 직접 사인을 해줬겠지만 메타버스에서는 블랙핑크의 아바타가 대신해서 사인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팬사인회에는 무려 4,600만 명이 넘게 참여를 했다고 하는데요. 실제였다면 불가능했겠죠.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같은 시간대, 같은 공간에 모여서 같은 공연을 관람하고 문화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메타버스라는 가상세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메타버스는 현실에서 불가능한 것을 가상에서 실현시켜주는 현실을 뛰어넘는 효과를 보여주고 있죠. 또 이렇게 공연, 엔터테인먼트적인 부분 말고도 교육이나 업무적 측면에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순천향대 같은 경우에는 원래 입학식을 메타버스 내에서 진행했다고 합니다. 실제 캠퍼스 운동장을 그대로 본떠 만든 가상 공간에서 학생들은 자신들의 아바타를 통해 입학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미지를 보시면 아바타들이 학과 유니폼도 입고 있고요. 현실이 아닌 메타버스 세계에서 실제 학교에 온 것만 같은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겁니다. 또 기업에서도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업무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네이버는 메타버스 안에서 신입사회 연수회를 실시한 적이 있고요. 지금 이 화면에 보시다시피 SKT 같은 경우 메타버스 속 회의장 안에서 회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보시면 위쪽에 대형 스크린이 있고요. 여기에 PDF 같은 파일들을 올리면 다 같이 공유해서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슬라이드를 넘기면서 음성으로 설명도 할 수 있고요. 거의 현실 회의랑 차이가 없다고 봐도 될 정도죠. 게다가 여기는 메타버스이기 때문에 코로나 걱정 없이 자유롭게 아바타들이랑 접촉하고 의사소통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럼 이런 활동을 가능하게 해주는 메타버스 플랫폼은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로블록스부터 이야기해 드릴게요. 로블록스는 일종의 게임 플랫폼인데요. 그냥 게임이 아니라 이 게임 속에서 게임을 만드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들도 쉽게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직관적인 제작 툴을 제공하고 있고요. 이 툴을 사용해서 게임을 제작하려면 일단 로블록스 안에 접속을 해야 합니다. 게임 안에서 게임을 개발하는 건데요. 이렇게 일반 이용자들이 로블록스 안에 게임을 만들어 놓으면 또 다른 이용자들이 로벅스라는 화폐를 내고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로벅스를 나중에 실제 현금으로 교환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로블록스는 월간 활성 이용자가 1억 5천만 명이고 하루 평균 접속자가 약 4천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게임 개발자는 200만 명 이상이고 이 중에서 40만 명 정도는 로블록스 게임 개발을 전업으로 해서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업으로 할 정도면 수익이 정말 괜찮게 나온다는 의미겠죠? 네, 그 다음으로는 포트나이트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아까 사례 이야기할 때 잠깐 언급했었는데요. 포트나이트는 원래 게임입니다. 아바타를 조종해서 상대방과 싸우고 살아남는 사람이 이기는 배틀로얄 장르인데요. 주목할 부분은 파티 로열 모드입니다. 이 모드에서 사람들은 휴식을 하면서 아바타를 통해 사람들과 소통도 할 수 있습니다. 또 아까 이야기해드렸던 것처럼 이 공간 안에서 콘서트도 열 수 있습니다. 가상세계여서 현실보다 더 다이나믹한 쇼를 보여주게 되고요. 관객들은 캐릭터로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공연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또 밤낮도 자유롭게 바꾸면서
시공간 제약 없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소개해드릴 플랫폼은 제페토입니다. 제페토는 현재 제가 중점적으로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무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의 강연에서 제페토에 대해 깊게 알아볼 겁니다. 우선 제페토는 네이버의 자회사 네이버 Z에서 개발한 3D 아바타 앱인데요. 자체 서비스인 빌드잇이라는 기능을 통해 제페토 안에 월드라는 가상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 개의 오브젝트들을 배치해서 나만의 멋진 방 또는 건물, 놀이동산, 도시까지도 꾸밀 수 있고 이곳에서 아바타들끼리 만나서 소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아바타가 입는 의상을 직접 제작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의상을 내 아바타에게 입힐 수도 있고요. 다른 이용자에게 판매해서 수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메타버스의 대표 주자로 자주 꼽히는 세 가지 플랫폼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다른 온라인 게임들이랑 무슨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메타버스라고 불리어지는 플랫폼들에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요. 바로 이용자가 콘텐츠의 생산과 소비를 동시에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기존에 있는 게임이나 서비스에서는 단순히 제공되어지는 콘텐츠를 소비하는 역할만 가능했습니다. 예를 들어 게임 속 아이템을 우리가 현금 결제해서 구매를 한다거나 하는 방식으로요. 근데 메타버스라고 불려지는 플랫폼들에서는 서비스 이용자가 소비뿐만 아니라 공급자의 역할까지도 직접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현실의 수익으로까지 이어지면서 완전한 경제 주체로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심지어 이런 메타버스의 활성화로 새로운 직업을 갖게 되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이렇듯 가상세계이지만 더 이상 가상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현실의 우리의 삶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점이 현재 주목하는 메타버스의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메타버스는 앞으로 교육, 게임, 공연 등 콘텐츠 산업을 중심으로 다양하게 활용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 흐름에 뒤처지지 않도록 메타버스를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할 줄 알아야겠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메타버스 플랫폼들 중에서 제페토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소개해드리고 콘텐츠 활용 방법까지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페토는 전 세계 누적 가입자 수가 2억 명인 3D 아바타 기반의 소셜 플랫폼입니다. 이 안에서 정말 여러 가지 활동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나만의 아바타를 얼굴 생김새, 키, 체형, 화장까지도 자유롭게 만들고 설정할 수 있고 수백만 가지가 넘는 의상 아이템들로 아바타를 예쁘게 꾸며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바타를 매개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제페토 내에서 상호작용을 하게 됩니다. 상호작용들은 주로 월드와 피드라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데요. 월드는 제페토 내의 가상 공간입니다. 이곳에서 아바타들은 춤을 추고 산책도 하고 게임도 하고 대화도 나누면서 교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피드는 인스타그램이나 틱톡 같은 SNS와 비슷하게 사진과 글을 올릴 수 있는 공간입니다. 여기서도 좋아요와 댓글을 달며 소통이 가능하고요. 이런 제페토에는 정말 많은 기업들이 뛰어들고 있습니다. 제페토에 블랙핑크, 방탄소년단, 트와이스, 있지, 선미 등등 여러 K-팝 아티스트들이 콜라보를 하면서 이용자가 유입이 많이 되었고요. 또 구찌나 디올 같은 명품 브랜드부터 아디다스, 나이키 등 스포츠 의류 브랜드들까지도 입점을 해서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CU 편의점이 공식적으로 제페토 월드맵에 입점을 했고 실제로 제페토 콜라보 삼각김밥도 출시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낙연, 정세균 같은 정치인들도 제페토에서 MZ세대들과 소통하고 또 국회 맵도 만들어서 선거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기업이나 단체 말고 개인도 제페토 내에서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는데요. 아바타가 입는 의상 아이템을 직접 만들어서 판매하거나 아니면 월드를 제작해서 수익을 얻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제페토 안에서는 정말 상상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다양한 콘텐츠들을 생산하고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이론적으로만 배울 게 아니라 직접 제페토를 해봐야 더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제페토를 한번 시작해 볼 겁니다. 제페토는 어플이기 때문에 휴대폰에서 플레이해야 합니다. 자, 우선 설치를 해야 하니까 플레이스토어 혹은 앱스토어에 들어가서 제페토를 검색해 줍니다. 그럼 네이버 Z에서 만든 제페토 어플이 보이는데요. 이 어플을 설치해 줍니다. 설치가 다 되면 열기를 눌러서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이용약관 필수인 것들만 동의하고 동의합니다 눌러서 넘어가면 이렇게 나만의 캐릭터를 생성할 수 있는 화면이 보입니다. 여기에서 하나씩 넘겨서 원하는 캐릭터를 선택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캐릭터의 이름을 지어주시고 다음을 눌러서 여러분의 생년월일을 입력해주세요. 그리고 다음을 누르면 이렇게 계정 연동 단계를 넘어오는데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리고 혹은 갖고 계시는 SNS 계정 중에 아무거나 선택해서 연동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메일 계정으로 한번 가입을 해볼게요. 이렇게 인증을 하고 나면 제페토 아이디를 설정할 수 있는 창이 뜹니다. 인스타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인스타 아이디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하는 걸로 설정해 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가 줍니다. 비밀번호도 잘 설정해 주세요. 자, 드디어 가입 절차가 끝나고 데일리 보너스를 받았습니다. 제페토에 접속하면 코인이라는 재화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X 눌러서 창 닫으시고요. 지금 보이는 화면이 메인 화면입니다. 오른쪽에 캐릭터 꾸미기를 한번 눌러볼게요. 이곳에서 내 캐릭터를 꾸미고 옷을 입히고 해줄 수 있습니다. 각각의 옷 아래에 써있는 숫자는 아이템의 가격인데요. 노란색으로 표시된 건 코인이고 이렇게 분홍색으로 표시된 건 잼입니다. 코인은 아까 봤던 출석 체크나 퀘스트, 이벤트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무료 재화입니다. 그리고 잼은 대부분 현금 결제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유료 재화입니다. 지금은 결제를 안 해서 코인밖에 없으니까 코인을 사용해서 한번 아바타를 꾸며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넘기면 여러가지 카테고리별로 아이템을 볼 수도 있어요. 다 꾸몄으면 구매를 눌러서 저장해줍니다. 이렇게 캐릭터의 옷을 입혀줄 수 있는 아이템 샵을 알아봤습니다. 이제 오른쪽에 사람 얼굴 모양을 눌러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캐릭터의 얼굴을 세부적으로 수정해줄 수 있어요. 이렇게 얼굴형도 다양하게 바꿀 수 있고 또 화장도 내 마음대로 해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일이 조절해서 디테일한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따로 시간 내서 실제 얼굴과 닮으면서도 좀 더 귀엽고 예쁘게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오른쪽에 세 번째 아이콘, 동그라미 안에 C라고 쓰여있는 아이콘을 눌러보겠습니다. 이곳은 크리에이터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는 제페토 유저들이 직접 만들어서 판매하는 아이템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아이템을 만드는 사람들을 크리에이터라고 불러요. 우리도 오늘 직접 아이템을 만들어서 크리에이터가 되어볼 건데요. 이 부분은 이따가 더 깊이 다뤄보기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나만의 캐릭터를 꾸민 다음에는 뭘 해야 할까요? 사람들을 만나러 가야겠죠. 한번 월드에 들어가 볼게요. 뒤로 가기 눌러서 메인 화면으로 가주신 다음 아래쪽에 월드라는 아이콘을 눌러주세요. 정말 많은 맵이 있는데 제페토에서 공식적으로 낸 맵도 있고 유저들이 직접 제작한 맵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쭉 내려보시면 여러 추천 맵들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선택하셔도 되고 아니면 맵을 검색해 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미리 찾아봤는데 콘텐츠진흥원 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맵에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위에 돋보기 모양 눌러서 검색창에 KOCCA 입력하시면 콘텐츠진흥원 월드가 뜹니다. 선택하고 플레이 버튼 눌러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오디오 허용해주세요. 자, 이렇게 월드에 입장이 됐습니다. 이렇게 보라색으로 UI 설명이 뜨는데요. 일단 화면 터치해서 없애주도록 할게요. 월드는 지금처럼 이렇게 기본적으로 가로 화면을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아래쪽에 있는 회전 버튼을 눌러서 세로 화면으로도 전환이 가능합니다. 일단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봐주시고 다시 가로 모드로 돌려서 플레이해 보겠습니다. 이 옆쪽에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채팅창 옆으로 밀어서 치워주시고요. 여기 화면 아무데나 쓱 밀어보시면 시야 전환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손가락을 모았다가 펼쳤다가 하시면 이렇게 확대 축소가 가능합니다. 또 왼쪽 하단에 큰 동그라미를 움직여서 이렇게 캐릭터를 움직일 수 있고요. 또 오른쪽 하단에 동그라미를 눌러서 점프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달려가면서 점프하는 것도 가능해요. 쭉 이동하면서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이렇게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 여러가지 오브젝트들이 있고요. 이때 어떤 물체에 가까이 다가가면 이렇게 손 모양 아이콘이 뜹니다. 이거를 누르면 상호작용이 가능해요. 물체에 지정된 액션을 취하게 되는 건데요. 이렇게 여러가지 포즈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다시 점프나 이동키 눌러서 빠져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서 메시지 입력 창을 눌러서 사람들과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풍선이 뜨면서 채팅이 쳐지고요. 아까 봤던 이 왼쪽 말풍선 아이콘을 누르면 이 방에서 했던 모든 대화들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마이크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보라색으로 표시가 되는데요. 이 상태에서 말을 하면 이 방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목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마이크 다시 한 번 더 누르면 음성 채팅 모드가 해제돼요. 자, 이제 아래쪽에 사람 모양 아이콘을 눌러볼게요. 보시면 여러가지 동작과 포즈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눌러보시면 아바타가 춤을 추기도 하고 또 이렇게 포즈를 취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X 눌러서 닫은 다음에 또 방금 눌렀던 사람 모양 옆에 카메라 모양을 누르시면 이 화면을 사진을 찍을 수가 있어요.
이 오른쪽에서 이미지를 찍을 건지 동영상을 찍을 건지 선택 가능하고요. 동그라미 버튼을 누르면 촬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장을 하거나 아니면 피드에 올리거나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왼쪽에 제일 위에 있는 아이콘을 눌러볼게요. 이렇게 바꾸면 셀카 모드로 전환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셀카도 찍을 수가 있고요. 다시 창 닫고 돌아가 볼게요. 이제 위쪽에 있는 아이콘들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왼쪽 위에 사람 모양 누르시면 이렇게 현재 방 안에 누가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 모양을 누르면 이렇게 내 친구들을 초대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라색 초대 버튼 누르시면 초대가 가능한데요. 지금 방금 제가 초대한 이 친구들은 안 올 거예요, 여기. 왜냐면 제 또 공식 운영자 아바타들이기 때문에 아무 반응이 없을 겁니다. 그냥 이렇게 초대할 수 있다는 거 알려드렸고요. 이렇게 월드라는 공간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과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나머지도 눌러보시면 월드에서 사용 가능한 아이템들 구매도 가능하고요. 또 낚시를 할 수 있는 공간 월드에서는 낚시를 해서 물고기를 잡고 이 콜렉션에 보관할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다양한 월드 퀘스트를 해서 코인을 얻을 수도 있어요. 이제 적당히 다 돌려본 것 같으니까 제일 끝에 있는 문 아이콘 눌러서 이 방에서 나가보겠습니다. 제페토에서는 아바타를 활용해서 여러 영상 콘텐츠를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제페토에 대해 설명할 때 인스타그램 이런 거 언급한 적이 있었을 텐데요. 제페토에도 비슷한 기능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차이점은 실제 사람이 아닌데 아바타가 대신 출연한다는 거죠. 한번 춤 영상을 만들어 볼게요. 그러기 위해서 아래쪽에 보라색 만들기 아이콘을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포즈랑 동작들이 보이고요. 제일 위에서 포토부스를 누르면 이렇게 최근 업데이트 순으로 전부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마음에 드는 걸 하나 골라볼게요. 액세스 허용해 주시고 잠깐 로딩 기다려 주시면 이렇게 내 아바타가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뒷배경이 민트색인데 한번 바꿔볼게요. 아래쪽에 배경 누르고 보시면 여러가지 배경 샘플들이 있어요. 여기서 원하는 거 선택해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쪽 가운데 그리고 또 음악도 추가할 수가 있는데요. 방금 눌렀던 배경 옆에 음악을 눌러볼게요. 그러면 여러가지 음악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원하는 음악 선택한 다음에 적용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음악 구간과 길이를 설정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위쪽에 있는 X를 눌러서 다시 삭제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오른쪽에 스마일 아이콘을 누르면 여러가지 스티커들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다 꾸몄으면 체크 누르고 이제 이 영상을 내 휴대폰에 저장해 볼게요. 아래쪽에 저장을 누르면 이렇게 쭉 로딩이 되면서 여러분들 휴대폰 갤러리에 이 영상이 저장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바로 제페토 피드에 올릴 수도 있습니다. 보라색 화살표 누르시면 이렇게 피드 게시물을 올릴 수 있는 창이 뜹니다. 여기에 한번 글을 작성해 볼게요. 그리고 해시태그를 눌러서 태그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 작성했으면 아래쪽에 완료 눌러서 이 글을 올려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내 피드에 이 게시물이 올라갑니다. 오른쪽 하트를 눌러서 좋아요를 표시할 수 있고 댓글창을 열어서 이렇게 댓글을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방식으로도 영상 콘텐츠를 만들어 볼 건데요. 이번에 다시 홈으로 돌아간 다음 다시 만들기. 이번에는 위쪽에 카메라 버튼을 한번 눌러볼게요. 허용해 주시고 그리고 아래쪽에 액션 글자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제페토 아바타가 내 얼굴 표정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한번 자유롭게 얼굴을 움직여 보세요. 이렇게 두 손가락으로 캐릭터를 확대, 축소할 수도 있고 또 제스처 아이콘을 눌러서 포즈를 변경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아래 빨간색 아이콘을 누르면 영상 촬영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누르면 이렇게 로딩이 되면서 영상이 인코딩이 됩니다. 여기에서 아까처럼 음악도 추가하고 또 스티커도 넣어서 영상을 꾸밀 수가 있습니다. 저장, 또 피드 올리기 모두 가능하고요. 이번에도 피드에 업로드 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페토 아바타를 활용한 동영상 콘텐츠 만들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도 좀 더 꾸며져 있는 퀄리티 높은 뮤직비디오를 만들고 싶다면 템플릿을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다시 만들기. 이번엔 템플릿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미리 꾸며놓은 영상들을 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쭉쭉 내려서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하나 골라서 선택해주고 만들기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원래 있던 영상 틀에 캐릭터만 바뀌어서 제 캐릭터가 나옵니다. 이번에는 스티커나 음악 말고 색감을 좀 바꿔볼게요. 위쪽에 오른쪽 상단 동그라미 버튼 누르면 이렇게 필터를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고요. 이렇게 원하는 거 선택한 다음에 보라색 화살표 눌러서 이번에도 내 피드에 업로드 해볼게요. 아까처럼 영상이 게시물로 올라갔습니다. 이제 하단의 제일 오른쪽에 있는 프로필을 눌러보세요. 그러면 내 닉네임과 아이디, 소개글, 그리고 여태까지 올렸던 모든 게시물들을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 게시물 팔로워, 팔로잉이라고 써있는데 게시물은 내가 올린 게시물 숫자를 의미하고요. 팔로워는 몇 명이 나를 팔로우했는지, 그리고 팔로잉은 내가 몇 명을 팔로우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눌러보시면 이렇게 친구 목록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친구를 내가 어떻게 찾고 팔로우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홈 화면으로 돌아와서 위쪽에 검색창을 눌러보면, 그리고 더보기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여러가지 추천 친구들이 뜹니다.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유저를 팔로우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실제 내가 아는 친구를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실 수도 있습니다. 친구의 제페토 닉네임이나 아이디를 검색하시면 되는데요. 예시로 제 원래 계정을 검색해 보겠습니다. 제페토 아이디 SINI 검색하시면 제일 위에 뜨는 게 제 계정인데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보라색 버튼 눌러서 친구로 추가할 수 있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있는 게 제가 여태까지 올렸던 피드 콘텐츠들입니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 아까 봤던 우리 프로필이랑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아까는 게시물, 태그, 스타일까지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제일 끝에 아이템이 하나가 더 있죠. 여기에는 아이템, 그 이유는 바로 아이템 크리에이터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이는 아이템들은 전부 제가 직접 제작한 것들인데요. 이렇게 자신이 제작해서 판매하는 아이템들은 이곳에서 모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페토 인터페이스를 살펴보았고요. 제페토 내 주요 콘텐츠인 캐릭터 꾸미기, 월드 탐방하기, 영상 만들기, 이렇게 3가지를 간단히 체험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캐릭터 꾸미기 할 때 등장하는 각종 아이템, 월드에 있던 다양한 맵들,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다고 제가 언급했었는데 아직 그거에 관해서 자세히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영상 콘텐츠는 방금처럼 간단하게 터치 몇 번으로 쉽고 빠르게 제작할 수 있었는데요. 아이템과 월드는 그렇지 않습니다. 휴대폰이 아닌 PC로 작업을 하게 되고요. 보다 오랜 시간과 정성, 그리고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럼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